예, 투자는 뭐 늘 걱정인데요. 오늘 투자와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질문은 경기입니다. 경기 침체가 과연 오나요?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아까 둔화는 이미 사실 진행되고 있다. 국가별로 그죠? 네. 우리나 중국이나 이런 쪽은 둔화 국면에 들어갔고 이제 미국은 그 초입 단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네.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경상수지도 안 좋아지면서 뭐 전반적으로 안 좋죠. 뭐 투자도 그렇고. 네, 우리나라 생산, 가운데. 뭐 투자, 네. 뭐 모든 소비, 뭐 지금 다 내리막길이고 예. 전형적인 경기 후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 후퇴에 뭐 초중반까지도 지금 가 있는 게 아닌가. 우리가 사실은 뭐 GDP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점은 지나고 나서 네, 좀 지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지금 진행이 이제 벌써 3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2분기, 3분기는 이미 경기 침체에 이제 조금 깊숙이 들어가 있는 시점. 성장률로 보면 7월 달에 IMF가 전망한 게 우리나라 올해 2.3%. 2.3이요. 원래는 이제 당초는 이제 이렇게 뭐 전쟁 나고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한 2.8 이 정도 같나요? 네. 네. 제가 연초에 그 보고서를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보고서를 쓰거든요. 예. 근데 전망한 걸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. 지나고 나서. 네, 3.0으로 전망했더라고요. 네.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파격적으로. 보수적으로 보시죠. 네. 2.9를 찍었어야 되는데 3.0으로 했는데 아무튼 지금 뭐 머쓱해지는 그리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IMF가 지난 3월에 전망한 4월에 이제 전망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7월에 전망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을 뭐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.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변하니까 생물이니까 네. 전쟁 날 거를 뭐 예측 못 하고 이제 뭐 고유가, 뭐 긴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튼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제 생각에는 최근의 지표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그냥 감으로 한 2.3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한 2.0, 2.1 이렇게 좀 더 낮아질 것 같고 내년도가 이제 IMF가 1.6인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조금 더 낮게 나올지. 2.3, 2.1 뭐 이렇게 전망했는데 뭐 2%가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있고요.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어렵죠. 왜냐하면 구조상 무역수지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8월까지 한 300억 달러 가까이 무역적자 났잖아요. 무역적자가 난다라는 얘기는 뭐 어쨌든 기업 마진이 굉장히 압축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좀 쭈그러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기업 마진이 쭈그러들면 아무튼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조금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물가는 높고 소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년까지는 후퇴기인 것 같습니다. 다 물려 있습니다. 결국은 무역 적자도 뭐 에너지 수입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적자 구조가 나는 요인이 크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다 물가에 뭐 꼬리를 물고 가면 이제 다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또 전쟁의 원인까지 가는 거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기본적으로 경제를 볼 때는 생산, 소비, 투자 이 삼박자를 보지 않습니까? 근데 세 개 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둔화되어 있는데 근데 한국은행은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이 0.8%로 상당히 낮다. 유럽은 32%, 미국은 15%인데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확률이 0.8%. 경기 침체 아니라는데요? 글쎄요, 저도 뭐 기사를 봤는데 뭐 정확한 뭐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계량 모델로 돌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좀 이렇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. 뭐 경기 침체란 정의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미국처럼 뭐 2분기 역성장 이런 거라고 하면 사실 뭐 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경기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뭐 디프레션이다, 뭐 리세션이다, 뭐 이렇게 용어가 많지 않습니까? 그게 다 됐고 경기가 뒷걸음질 치냐. 성장하냐, 뒷걸음질 치냐. 후퇴하냐, 확장하냐. 후퇴한다. 얼마나 후퇴하냐. 예상보다 빠르게 후퇴한다. 이게 지금 팩트고요. 왜 후퇴하느냐? 수출이 안 된다. 수출이 안 되니까 대중무역 적자가 몇 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났고, 그 다음에 수출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반도체가
수출 비중이 20%인데 반도체가 가격이 좀 뒷받침이 안 되더라. 지금 반도체 가격 떨어지죠. 굉장히 업체들은 그 수요처들에서 가격 인하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다 그래요. 네. 근데 IMF 전망 다시 돌아가면 네. 올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내년보다는 높은 편이다. 내년엔 더 낮아질 거다. 내년에 더 낮아진다고요? 네. 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세계은행이나 뭐 모든 민간 연구소나. 아니, 올해 어려워도 내년쯤 좋아진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. 네. 예. 그리고 세계 교육도 올해 4.3에서 내년에 3.6으로 더 낮아질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. 내년에. G3, G1이 미국, G2 중국, G3 EU. 네. 이 세 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하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는 확실하거든요. 거의 확실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갑자기 돌아서고 뭐 내수가 갑자기 좋아지고 부동산 값이 계속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, 현실적으로. 그러면 내수, 외수 다 이렇게 생각보다 더 뒷걸음질 치는데 굉장히 제 생각에는 정부가 어렵다. 우리 어려운 시기다. 같이 이겨나가자. 이렇게 얘기해야지. 좋을 거야, 좋아질 거야. 뭐 다 괜찮아.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사실 기본적으로 주가 트렌드를 보면 우리는 한 작년 제가 보는 이제 주가의 한 주봉상의 트렌드로 주가를 판단해 보면 우리는 작년 한 7, 8월쯤부터 주가가 이미 사실 꺾였고요. 미국은 좀 늦게 한 11월부터 꺾여서 맞습니다. 올해 상반기 정말 죽다 살아나지 않습니까? 네. 너무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이미 진행됐고 진행형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조금 최근에 이제 좀 깊이고 먹고 살 수 있던 게 태조 이방원님이 등장해가지고 좀 섹터별로 왔는데요. 경기 그렇게 안 좋고 그러면 물가는 고점이긴 하지만 꺾이려면 시간이 걸린다. 그러니까 금리 긴축도 고점에서 상당히 오래 간다. 경기 안 좋다. 야, 그러면 주식 다 팔아야 되나요?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고 보면 말이 좀 나서 보면 이게 경기 침체로 이제 막 이렇게 향해서 가는 지금 올 하반기와 내년 뭐 상반기 이때 주식은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근데 반대로 그러면 지하실을 파고 내려갈 거냐? 이거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코스피 2,300이 이제 저점이냐? 네. 2,300 깨졌었죠. 2,200 몇십이 이제 완전히 그걸 한 번 더 테스트할 거냐? 아니면 뭐 2,000까지 빠지냐? 네.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다고 하면 이제 돌맞겠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펀더멘탈하게는 지난 2,200에서 300이 저점인 것 같아요. 예. 근데 왜 펀더멘탈하게는 저점이고 그 이하를 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나요. 이 수급 요인이 워낙 지금 커져 있어요.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? 네. 네, 그래서 이게 또 ETF나 ELS 또 뭐 공매도 일어난 다음에는 주가 올라가면은 또 환매수 쇼커버링 쇼커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버스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이 잔뜩 팔렸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펀더멘탈이 2,200에서 2,600이다. 코스피 펀더멘탈이 허용하는 범위가 이거다. 그러면 실제로 주가의 변동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위아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펀더멘탈하게 2,200을 깨지 않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깰 수 있어도 2,200은 무조건 사야 되는 주가 지수대라고 저는 주장하는 게 그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짧게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. 갈 수는 있으나 언더슈팅이라는 거죠. 그죠? 네, 지난번에 2020년 뭐 3월에 1,460 찍고 1,600까지는 그냥 그대로 거래도 없이 올라갔잖아요.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간이 맞출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저는 뭐 너무 공포감을 갖고 볼 필요는 없다. 다만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니 기업 실적이 우상향이 아니니
올해부터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돈을 벌기보다는 지키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쫓아가면서 사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 사고 그리고 너무 PR이 높고 이런 주식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착한 주식 네. 그런 펀더멘탈이 좀 네, 착한 네. 주식들을 조금 사고 밸류같은 성장주보다는 꼭 가치주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돈을 좀 불황에서 버는 기업들. 네. 예를 들자면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뒷걸음질 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면 삼성전자를 언제 살 거냐? 제 생각에는 쌀 때 사면 안 물려요. 네. 6만 원 밑에서 그렇게 샀을 때 그렇게 큰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리 사야죠. 네.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안 좋은 거 다 하는데 이제 괜찮아지기 시작했어 하면 이미 주가는 올라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지난번에 꽤 좀 된 얘기인데요.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. 네, 기억납니다. 네, 근데 완전히 삼성이 적자나 그때가 사실 바닥이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반도체 특히 빠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예요. 이게 부담스럽게 나올 거거든요. 그러니까 3, 4분기 막 쇼크처럼 모일 때가 어떻게 보면 주식은 점진적으로 좀 그죠? 네. 담을 만한 때이긴 하죠. 네. 태조 이방원유로 불리는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쪽은 많이 왔나요? 아니면 뭐 시대의 흐름을 이어서 계속 좀 투자의 기회가 있을까요? 길게 보면 그런 테마가 맞죠. 뭐 신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유로존과 미국 그 선진국이 이번 러시아 사태라든지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으로 훨씬 더 가속화시킬 것 같아요. 템포를.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조금 더 이렇게 테마에 어쨌든 조금 무게가 실리는 장일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시장 전체가 이제 조금 매크로 이슈 또 기업 어닝의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하단 지지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. 그럴 때 버틸 수 있느냐? 그런 것들이 우려되겠고 또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떨어지는 종목이 전체 구간 올해 하반기는 더 많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다달이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. 그러니까 잘못 고르면 하락 종목수에 잘못 베팅을 하면 확률이 높은 거죠. 일단. 확률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거죠.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테마가 이렇게 통으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전체적으로 테마가 좀 순환한다든지 아니면 각 테마 안에서도 좀 수주가 느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찍어서 올라가는 이제 약간 뭐 분기 실적 약간 좋게 나오는 종목들을 핵심적인 종목들로 이렇게 압축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종목 고르기는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막 가는 섹터들이죠. 뭐 그거 말고 사실 살 건 없고요.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하긴 하지만 상당히 좀 이제 산 중턱을 넘어서 산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도 많이 분다. 그런 걸 감안하시고 좋은 그죠? 말씀입니다. 네. 뭐 이제 초입이야 이러고 들어갔다. 이제 뭐 상승의 초입이야 이러고 넉넉히 들어갔다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. 조심해 가고요. 마지막으로 서학개미들을 위한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이 뭐 하나 어려우면서 야 한국 시장 답 없다. 미장으로 가자. 아니면 미국장으로 갔더니만 미국장도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장난 아니게 떨어져 있어요 올해. 근데 또 회복은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.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도 고민은 많을 거예요. 혹은 또 미국 가볼까? 이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보는 기회는 어떻습니까? 저는 미국장을 일정 부분은 투자하기를 권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. 좋은 종목들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종류인데 제 생각에는 파이자라든지 뭐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비자라든지 마스터라든지 또 인프라 주식이라든지 리츠라든지 또 뭐 소비 밀착형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? 뭐 P&G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난 10년간 어쨌든 주주 보상 비율도 3, 4% 연간 그리고
주가 상승률도 조금 높아서 한 매년 한 10% 이상의 그 수익률을 가져다 준 종목들이거든요. 앞으로 10년도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명도가 있고 또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이 안정성장주입니다. 이런 기업들은 수익 사업 모델이 좀 확실하고 특별히 이렇게 갑자기 삐거덕거릴 확률이 조금 낮지 않습니까? 이제 과거 역사로 보여주는 거죠. 갑자기 뻘짓해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러진 않는다. 그러니까 매년 뭐 그냥 한 탑 10 안에 든 뭐 PGA 골프 선수가 한 탑 30 안에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, 내년에. 그러니까 그렇죠. 기본빵은 한다라는 거고요.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분기마다 뭐 띵동 뭐 배당 수익률 배당 들어왔습니다. 이런 종목들이 많은 거죠.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주 환원율보다는 10분의 1이거든요. 지금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굳이 버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의 2%인 한국 시장에서 논다? 그거는 뭐 너무 좀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. 또 한 가지 좋은 종목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어쨌든 핵심 종목들이지 않습니까? 세상을 주도하는 기업들. 이런 종목들이 PR이 안 높아요, 미국에. S&P 4가 지금 17배인데 뭐 그렇게 뭐 안 높거든요. 나스닥 100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주들이. 그리고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또 주주 환원율도 괜찮아요.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여력도 좀 있습니다. M&A도 많이 하고.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좀 외면하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삼성전자도 있고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외면하기는 조금 너무 아깝다. 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. 그런 측면에서 20-30% 내지는 한 30-40%까지는 해외 주식을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민수의 주식 라이브쇼, 우리가 당면한 투자자의 주요한 굵직한 현안들이죠. 과연 물가 잡혔나? 네. 금리는 언제까지 오르고 변곡점이 어딜까? 경기 둔화는 온 것 같잖아요. 그죠?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?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인 김한진 박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.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